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개학이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2학기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큰 틀로 2학기는 흐름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각 세부 일정은 학교 단위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좀 큰 흐름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라는 것만 일단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학기의 시작 9월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9월 모의고사가 9월에 첫 포문을 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학기가 시작되면 고1, 고2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대비를 들어갑니다. 자, 우리 원서 접수는 9월 13일부터 17일 사이에 시작이 되고 마감이 됩니다. 자, 우리 어제 모든 고3 친구들과 N수생 친구들은 9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9월 모의고사는 어떤 전형을 주 전형으로 내가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최조의 용도일 수도 있고 이 9월까지 해서 정시 라인을 만들어 놓고 수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시기 때문에 수시 6장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의 정시 라인을 잡을 때는 6월하고 9월에 평균 정도를 잡고 정시를 잡습니다. 물론 그때의 전제 조건은 하나를 꼭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6월, 9월 모고를 보기 위해 특히 9월 모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었던 여름방학의 공부량이 수능까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중간점을 잡아서 정시 라인이나 최저를 맞추겠다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요 성적보다 더 잘 나와야 한다면 여름방학 때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량을 체크를 하고 하시면 가능하기도 하고 이 수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최저의 용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요 라인은 정시가 가능하니 이 라인을 빼고 수시를 좀 더 상향을 쓸 것인가, 상향 적정 안정을 다 넣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구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 2학년의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고사입니다. 우리 2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1학기 원하는 만큼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나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하고 요번 중간고사 때는 올려야지 라고 하고 정말 무척 열심히 더운 여름을 잘 보내셨을 건데 중간에 고3 선배들이 원서 접수한다고 우왕좌왕하고 그 다음에 추석이 있다고 우왕좌왕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9월에 중간고사 준비하는 시간이 무척 짧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름방학 때 했었던 패턴을 가급적이면 유지하면서 중간고사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원서 접수는 일정이야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마다 마감일에 5시에 마감인지 6시에 마감인지가 다른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나의 수시 6장이 확정이 된다면 각 학교의 원서 접수 마감일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소서 마감일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10월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고1, 고2 친구들은 중간고사가 예정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고1 친구들은 1학기 때 약간 우왕좌왕 했었던 또는 내가 중학교 때처럼 하는 것보다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1학기를 좀 자칫 실수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 중간고사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시즌 시작이 된 건 9월이지만 10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 추천형을 필두로 해서 10월부터 이제 면접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홍익대와 같은 수능 전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10월부터 논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자, 10월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최하는 전국 연합 학력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모고가 조금 어려웠는데 10월 모고를 보고 약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모의고사입니다. 이 모의고사에서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용도로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이 되면 고1, 고2 친구들은 선택 과목에 대한 최종 확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때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서 이후에 약간 조정이 가능한 학교도 있지만 어떤 학교는 덜어 이걸로 그냥 끝을 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조사와 달리 마지막 최종 선택에서는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선택 과목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선택을 하실 때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진 11월이 다가왔습니다. 11월에 시작이 되면 고1, 고2 친구들은 기말고사 준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수행평가나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그 시기 즈음에 우리 고3 친구들이나 N수생 친구들은 드디어 그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11월에 가장 핫한, 가장 중요한 그 시험. 11월 17일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11월 23일 고1, 고2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3 친구들의 경우는 11월 17일 이전과 11월 17일 이후에 내가 매우 달라질 겁니다. 11월 17일 이전, 11월 두 주는 기본적으로 수능 가기 전 내가 3년 동안 했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암기 베이스인 탐구라던가 또는 문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꼼꼼한 개념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보면 기말고사를 아예 9월에 보는 학교도 있고 10월에 보는 학교도 있어서 모든 고3 친구들이 수능이 끝나고 기말고사를 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말고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의 기말고사가 수능 후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시험까지는 끝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11월 17일 수능이 끝난 그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면접과 논술 대전이 시작됩니다. 실은 논술 같은 경우는 내가 쓰고 싶은 학교를 쓰는 것도 좋지만 그 면접 일정이 어떤 학교가 어떻게 겹치느냐, 그 다음에 어떤 학교를 좀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이전의 논술 전력을 좀 잘 짜두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한 주 내에 또는 하루에 워낙 많은 학교들이 논술과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일종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도 고2 모의고사 중에 전범위에 근접한 범위를 가지고 보는 모의고사가 11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고2 친구들이 여태까지 본 모의고사 중에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겨울방학 때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지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11월 때만큼은 내가 고1, 고2 때 공부한 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제대로 자지 말고 풀고 싶다고 풀고 안 풀고 싶다면 안 풀고 이러지 말고 정말 끝까지 진지하게 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겨울방학 계획을 세워야 하니 열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12월이 다가왔습니다. 12월 9일이 되면 두둥! 수능 성적 통지가 됩니다. 자, 이 수능 성적을 가지고 내가 막연하게 이 정도 최저를 맞췄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보다 더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수능 성적을 가지고 정시의 학교 라인을 잡아야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12월 9일 이후부터는 올해 고3 또는 N수생의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은 정말 정신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2 친구들은 이 기말고사 성적까지 하면 실제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학기는 한 학기만 남습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시험이고요. 요 기말고사가 마무리되면 고2 친구들은 여름방학 직전에 큰 틀로 나의 주전형이 무엇인가를 잡아놨다면 겨울방학 전에는 확실하게 나의 주부전형을 정해놔야 겨울방학의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잘하는 시험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그 다음에 고1 친구들은 이제 새내기 1학년 더는 아닙니다. 이 시험이 끝나면 이제 예비 고2 이제 본격적인 입시의 시작이 되는 그 시기가 시작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시험을 조금 무게감 있게 치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의 주전형이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겨울방학 전에 자율활동에 추가적으로 후속 탐구할 것이 무엇인지 동아리나 진로에서는 나의 활동을 어떻게 보여주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요한 활동 두세 개를 좀 더 리스트업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그냥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놀아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2023학년도 정시원서 시작과 마감입니다. 우리가 항상 12월 말부터 1월 초에 대부분 정시원서 접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의 마무리이자 시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월, 2월은 아시다시피 고1, 고2 친구들은 겨울방학이고요. 그 다음에 고3과 N수생분들은 정시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 합격자와 추가 합격자가 발표되는 시기입니다. 자, 특히 고1, 고2 친구들은 여름방학은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정도라면 이 겨울방학은 길기도 하지만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그래도 학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1학년 또는 2학년의 생기부를 좀 보고 마지막에 3학년 또는 2학년 때 어떤 활동을 조금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러한 활동을 조금 리스트업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 겨울방학은 기본적으로 워낙 길기 때문에 1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내가 조금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이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낸다면 그 다음 학년에 역전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영상에서 나온 친구들도 고1 때 성적이 되게 안 좋았지만 이 겨울방학을 잘 보내고 2학년 때부터 쭉 우상향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듯이 이 겨울방학 때 다음 학년부터 나의 역전의 기회를 생각을 하고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그리고 조금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에 실현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컨트롤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빡빡한 기숙학원이라던가 또는 시내에 있는 윈터에 가서 조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내가 혼자 된다라고 한다면 부족한 과목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커리를 잘 짜시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올해의 나의 생기부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시기가 1, 2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보통 제가 요즘에 고3 친구들 만나보면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써주시겠지라고 하고 이거를 확인하지 않고 고3 이제 원서 쓸 때 저한테 오면서 선생님 우리 아이 이것도 했는데 빼먹었고요. 이거는 오타가 났고요. 이 내용은 동일하고요. 어떤 과목은 세특이 2줄밖에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이미 해가 넘어가서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늦습니다. 그리고 변경 힘듭니다. 그러니 반드시 올해 우리 아이의 생기부는 어떻게 됐는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9월 2학기의 시작부터 2월 2학기의 마무리까지 각 월별로 가장 중요한 일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학기 시작할 때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요번 2학기 때 각 달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거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야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미리 점검하시라는 차원에서 큰 틀의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각 월별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 큰 틀의 계획에서 각각의 세부적인 것들 중에 어떤 게 중요한 건지를 순차적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가는 시간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